안녕하세요. 시사오늘 시청자 여러분, 정치라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 기자 유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 기자 유윤혁입니다. 선배, 제가 저번 주에 주제 생각해오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 무슨 주제인가요? 이번 주 금요일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구직이 되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YS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 승리비법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유 기자는 YS 업적에 대해 좀 아세요? 그럼요.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만큼 많은 성과를 단기간에 달성한 대통령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YS는 취임 직후 첫 번째 국무회의 자리에서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공개하면서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의 서막을 열었죠. 그리고 4차례에 걸쳐 하나회 출신 장성들을 모두 몰아냈고 또 그의 금융실명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는 정부가 부동산 실명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투명한 시장경제 기반을 닦았죠. 많은 이들이 문민정부의 개혁이라고 하면 조선총독부 철거나 하나회 척결 같은 걸 주로 떠올리는데, 근데 선배 그거 아세요? 쓰레기 종량제 도입, 그리고 이때 정보통신부가 출범해 IT 강국의 초석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렇죠. 많은 업적들이 있죠. 근데 쓰레기 종량제 뭉투? 저도 처음 들었네요. 진짜로. 그죠. 진짜 많은 일 하셨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을지 되짚어보죠. 네. 국민의힘의 역대 총선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대 총선에서 패한 뒤 수도권에서 지는 정당에게 희망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보수정당 계열이 수도권에서 성적이 좋았던 적은 일부를 제외하면 연전 연패입니다. 당에 있어 수도권은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역대 수도권 여야 총선 의석수 추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문민정부 때 실시된 15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이제 당시 신한국당이라 불렸는데, 해방 이후 보수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시 새정치 국민의힘을 꺾고 승리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16대, 17대 총선 모두 패배한 후 18대 총선에서야 이명박 정부 때 한나라당이 이제 노무현 정부 참패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도권에서 81석이라는 의석수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 의석수입니다. 또 그리고 19대부터 올해 치러진 22대 총선 때까지 계속 졌습니다. 유 기자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매번 수도권에서 이기고 국민의힘, 보수정당 계열은 계속 지고 있는데 왜 진다 생각하세요? 글쎄요. 우선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은 단순히 지역적 공간을 넘어서 선거의 캐스팅 보터 역할인 중도와 청년층의 표심을 대변하는 곳이기도 하다고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 전략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승리의 키포인트는 중수청입니다. 유 기자는 중수청이 뭐의 줄임말인지 아시나요? 그럼요. 중도 수도권 청년의 줄임말 아닙니까? 예, 그렇죠. 중도 수도권 청년의 줄임말인데, 이런 전자의 국민의힘을 보면 수도권에서 의석이 확 쪼그라든 데는 이제 공천 탓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 총선을 보면 제 아무리 스타급 정치인이라도 지역에 잘못 내리꽂으면 패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김홍신, 손학규, 또 그리고 홍사덕, 오세훈 등 사례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종로의 박진, 양천의 김용태, 그리고 인천의 윤상현, 도봉갑의 김재석 등이 험지로 나가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에서 스킨십을 잘해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역에서 관록을 쌓아온 정치인이 수도권 중진 인사들에게 전혀 생소한 험지 지역을 공천한 것보다 낫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죠. 그만큼 총선은 지역선거인데 이를 간과했을 때 실패가 따랐다는 이유가 됩니다. 어쨌거나 수도권은 이제 사실 보수정당에게는 최대 험지로 고착화된 지가 오래거든요. 지금까지 수도권 표심을 보면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참패를 거듭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중심의 거대 야권이 벌이는 대통령 퇴진운동과 다시 맞닥뜨리고 만 겁니다. 그렇지만 위기를 기회로 재검토해야죠. 그러려면 이제 역으로 이제 전략도 다시 짜고 새판 짜기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학습 효과가 있어야죠. 되풀이해서 안 되잖아요. 그쵸. 잘못된 공천 방식을 고집하거나 당 차원의 고질병들을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국민의힘에는 이제 대표적인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글쎄요. 유 기자는
국민의힘 원래 보수 정당 하면 무슨 생각 들었어요? 정치부 기자 하기 전에. 국민의힘이요? 약간 좀 막 보수적이고 조금 막 꼰대 이런 생각 들지 않았나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약간 좀 말이 험했나요, 제가? 괜찮습니다. 네. 뭐 실제 이렇게 좀 젊은 층한테 이제 지지를 또 못 받는 게 꼰대당, 영남당, 웰빙당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중도와 수도권, 청년층의 마음을 달아나게 하는 원인으로는 당의 수구화 문제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이겼을 때는 개혁적 성향의 사람들이 주류가 돼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또 수구화된 인사들이 주도권을 잡으면 실패를 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 국민의힘 사람들 한 번 성공하면 다시 또 반복해가지고 수구화되고 계속 번복해왔습니다. 단적으로 신한국당 시절 이해창 대선 후보가 수구보수 성향의 TK, 대구 경북 이제 민정계와 손잡았다가 네. 두 번 모두 실패한 경우를 꼽을 수 있는데 반대로 17대 대선의 경우는 수도권 기반으로 활동한 이제 서울시장도 하셨죠. 이명박 후보가 나섬으로써 이해창이 따로 나와 보수표를 갈랐음에도 사상 초유의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해창 후보가 한 15% 정도의 득표를 했는데도 정동영 후보와 20% 넘는 격차를 기록했는데 또 18대 대선 당시에는 박근혜 후보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 이제 독재자의 딸이기 때문에 네. 수구보수 이미지가 짙음에도 중도 좌클릭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승리할 수 있었고요. 결국 이런 점을 상기시켜 보면 어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혁을 해야 되고 민심에 부응해야 되는지 또 통합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했을 때 중도와 수도권, 청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결론을 이르게 된다 생각합니다. 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 그 누구를 롤모델로 삼아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역대 지도자 중에. 그렇죠. 예. 뭐 국민의힘 안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고 문민정부를 통해 대한민국의 완전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지도자 김영삼이 있죠. 앞에서 제가 살짝 언급했듯이 YS는 문민정부 기간 동안 하나의 척결과 금융실명제 단행 등을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구체제를 개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뭐 삶의 차원을 높인 선진국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금의 한류 강국을 넘어 노벨 문학상까지 배출한 문화 강국의 발판이 돼준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기틀을 초석을 다졌는데요. 또 뭐 그 모두가 국민의힘에서 이뤄낸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자산을 10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선배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당연 봤죠, 네. 당시 영화가 화제일 때 보면 그 야권에서는 국민의힘을 전두환 당이다 이런 프레임에 씌워 집중 공세를 가했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 집중 공세를 받았는데도 제대로 된 대응 하나 못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에 이어 민주화의 정통을 계승하고 있는 정당임을 그 주역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혼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이런 것을 볼 때 수구화된 낡은 유산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3당 합당 이후 문민정부를 출범해 제2건국을 만들기까지 YS가 이 당의 뿌리임을 깨닫고 YS식 개혁과 통합의 정신을 적극 내세워야 15대 총선처럼 중수청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네. YS가 궁금해서 궁금해서 YS가 주도했던 15대 총선은 어떻게 승리하게 된 건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그때 총선은 YS 평생 정치의 트레이드마크인 개혁과 통합으로 점철된 여정이었죠. 뭐 15대 총선이 있기 전 YS는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하고 5.18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광주 망월동에 5.18 추모 묘역을 조성해 희생자 유족들을 위로했었습니다. 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합의 정치를 실천함으로써 수도권 중도 청년의 표심을 아우를 수 있었던 건데요. 뭐 또 YS는 개혁을 모토로 전략적으로 당을 재창당해서 선진국형 모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민자당에서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며 새로운 정당의 이미지를 구축한 YS는 새로운 합리적 집권 세력에 걸맞는 공천혁명을 추진했죠.
그리고 구태의연한 정치 풍토와는 거리가 먼 개혁성과 참신성을 기준으로 인재들을 발굴했었습니다. 그때 총선 후보자로 영입된 인물들이 손학규, 이명박, 이재호, 이회창, 김무성, 김문수, 정의화, 홍준표, 맹형규 등들이 있었고요. 이들은 중수청에 신선한 인상을 안겼었습니다. 또 네 사람 꽂는 개파 공천이 아닌 사실상 처음이라 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도입한 여론조사 기법을 활용해서 현역 교체 비율 42%라는 역대 최대 물갈이를 하는 한편 전략 공천이 필요한 곳은 과감하게 투입하고 지역 관리를 꾸준히 잘해온 후보에는 그에 맞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공명선거의 모범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YS는 대승을 거둘 수 있었고 수도권에서도 첫 제1당이라는 영예를 안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석수 139석을 차지해 제1당을 지켜냈고요. 특히 선거 연합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지층이 전두환, 노태우, 구속으로 흔들린 데다가 JP마저 분열돼 떨어져 나간 상황임에도 이길 수 있던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 그만큼 중수청의 소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중도와 수도권, 청년층일수록 국민 눈높이와 변화 개혁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양극화일수록 중수청의 선택이 곧 선거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척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들이 보수당 선거사에 있어 누가 앞장섰을 때 가장 많은 표를 줬는지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YS 정신을 가장 맨 먼저 전면에 내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것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22일은 YS 서거 9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메시지를 내게 될까요? 앞으로 귀추가 주목될 것 같습니다. 유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몰랐던 사실이 정말 많네요. 김무성 의원부터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개혁적인, 제가 또 이재호 그 장관 같은 경우도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요? 되게 이런 개혁적 인사들을 확실히 끌어오셨군요. 네. 전 또 진짜 요즘 이거 방송 시간 있는데 국민의힘을 보며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답답합니다. 자신들의 가치를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죠. 민주당을 보면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강조하잖아요. 심지어 오히려 조국 대표가 이번 총선 한 달 전인가 YS 생가를 방문해서 자신도 YS 키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상도동계 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했겠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이런 기본적 전략적 판단도 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들의 가치를 놔두고 있는 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수도권에서 중수층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다음 이야기도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치라이브였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